네, 임시적 차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임시적 차이의 DTA, Default Tax Asset이라고 하는 형태로 남는다라는 이 두 가지의 경우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임시적 차이가 생기긴 하는데, 이번엔 반대로 법인세 이연 부채, Default Tax Liability에 대한, 그러니까 DTL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DTL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죠. DTA는 뭐라고요? 미래에 확실한 경제적 효익이 될 수 있는 이른바 미리 낸 세금, 안 내도 되는 그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권리, 이것도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DTA의 형태로 자산으로 잡아두었다면, 자, DTL은 뭘까요? 그와는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금, 불산입 처리가 된 것을 나중에 입금 산입이 될 때, 그러니까 미래에 지금은 덜 내지만 미래에 더 내야 되는 세금, 요거를 라이어빌리티, 부채로 잡아두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이익이에요. 그렇지만 세무적으로는, 세법상으로는 이익으로 잡을 수 없는 경우에 DTL로 잡히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DTL의 형태는 감가상각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회사가 지금 당장 세금 부담을 낮추려고 좀 더 많은 상각을 할 수 있죠. 그건 뭐 마음대로니까요. 많은 상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부상의 비용을 이만큼 키웠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 되는데, 이 비용을 키웠으니까 이익은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그만큼 지금 당장 내야 될 세금은 작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히 덜 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영원히 덜 낼 수 있다면 다 이런 방법을 쓰겠죠. 지금 당장은 세금을 분명히 덜 냈지만 대신 미래에 낼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이럴 때 DTL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 기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디퍼즈된, 이연된 텍스 라이어빌리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로 미국의 회사에서는 납세 목적으로는 DDB나 SYD 같은,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초기의 가속상각, 그러니까 초기에 상각을 더 많이 하는 가속상각법을 주로 적용을 시키는 편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회계상식으로도 가속상각법이 적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기계 설비를 새로 들여왔어요. 그러면 이건 새거 아니겠습니까? 새거기 때문에 가동 초기에 요 기계와 관련해서 가장 매출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구닥다리가 되고 새로운 기계를 새롭게 사게 되면 이 기계로부터 나오는 매출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는 회계 원칙이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 회계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장비를 도입한 초기에 매출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상각을 하는 것이 감각적으로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할게요. 물론 모든 자산의 가속상각법이 적당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레스 같은 장비요. 이거는 진짜 수십 년 동안 별 고장 없이 쓸 수 있죠. 마르고 닳도록. 이런 경우에는 정액상각법이 어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어쨌거나 일반 회사의 경우 가속상각법을 사용하고 회계 장부의 기록 목적으로는 주로 SL법, 그러니까 정액상각법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임시적 차이가 생기겠죠. 자, 정액상각법, SL법은 일정한 속도로 동일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가속상각법은 최초의 기계 설비를 입고한 시점에서 더 많은 비용 처리, 더 많은 상각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상각액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SL법을 적용해서 회계를 위한 기장을 했는데 세법상 어쩔 수 없이 가속상각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냈다면, 세법상의 가속상각법으로 인해 비용은 장부상에 발생한 비용보다 높고 당장은 세금을 덜 내게 되겠죠. 가속상각했으니까, 비용을 더 처리했으니까. 사실상의 비용보다 초기에 비용이 더 많이 잡히게 되고, 비용이 크다면 당연히 이익이 작다는 것이 되니까 이는 지금 당장 내야 될 세금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이런 차이가 영구적으로 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나라 회사들은 대부분 세무를 위한 목적이나 일반적인 회계적인 목적, 둘 다 정액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은 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에 도입한 장비가 더 많은 매출을 보인다는 점에서 본다면 가속상각법이 좀 더 회계적 원칙에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속상각을 적용하는 회사들은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임시적 차이가 일반적인 회계적 모습이 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회계장부에는 어떤 감가상각법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적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제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법에 대한 명기는 전자공시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회사명에 원하는 회사를 치시고 분기 보고서를 일단 활성화시키세요. 그 다음에 재무와 관련된 내용을 콕 집어 보시면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친 곳을 보시면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라고 써 있죠. 자, 조선주의 특성상 정액법을 써도 나쁘지 않아요. 이건 삼성중공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기술 분야에 있는 기존 그 설비들은 정액법보다는 가속상각법이 훨씬 더 효율적인 기장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